안녕하세요. 사와디카. 저는 여러분과 함께 가장 쉬운 독학 태국어 첫걸음을 공부하는 플로이 조나경입니다. 자, 우리가 앞서서 이제 중자음과 고자음을 배우고 여기까지 왔는데요. 드디어 태국어의 자음 중 마지막 저자음을 배우는 시간이 왔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오신 여러분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그러면 지금 바로 이제 저자음을 공부하러 가볼게요. 네, 태국어의 저자음의 특징을 먼저 살짝 보고 넘어가자면 태국어의 저자음은 총 23개가 되고요. 좀 많죠. 그래서 요 앞에서 중고 자음을 확실하게 외워주셨다면 나머지 자음들은 자연스럽게 다 저자음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다시 중자음 9자와 고자음 10자를 확실하게 19자를 외워주셨다면 나머지 23자는 당연히 저자음이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저자음에는 호름자음 10개와 짝음자음 13개가 있어요. 그래서 호름자음이란 말 그대로 저자음에만 존재하는 소리가 되고요. 저는 쉽게 말해서 노란 양말, 니은, 리을, 이응, 미음 소리가 나는 친구들을 호름자음 10개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 다음은 짝음자음, 총 13개가 있고요. 짝음자음이란 고자음에도 동일한 소리, 동일한 음가가 존재하는 자음들, 뭐 키읔, 치읓 요런 소리가 나는 친구들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세 번째, 저자음에는 한국어에는 없는 음가가 있기 때문에 꼭 이 소리들이 어떻게 나는지, 그리고 이거를 한글처럼 생각을 해서 기억을 해주시면 안 되고 다르게 이 소리는 이렇게 나는구나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 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지금 중자음과 고자음을 배울 때에는 딱히 초자음의 음가와 종자음의 음가가 달라지는 자음들이 없었지만 이 저자음에서는 초자음의 음가, 초자음 소리랑 종자음의 음가, 종자음 소리가 완전히 달라지는 정말 생각지도 못한 소리가 나는 자음들이 있기 때문에 요 글자들을 꼭 비교를 해서 암기를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저자음을 한번 공부하러 가볼게요. 네, 첫 번째 자음은 쿼이가 되고요. 쿼이 하면은 태국의 물소가 되는데 물소가 뭐냐? 우리나라의 소와는 조금 다른 좀 더 짙은 갈색의 뿔이 달린 소를 물소라고 해요. 태국에서 이제 논농사를 지을 때 같이 도와주는 동물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요 콰이를 하나 말씀드리고 가자면 우리도 뭐 가끔 그런 말 하잖아요. 너 진짜 소처럼 일한다. 눈이 소 같네? 라고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딱히 그게 욕이 되진 않아요. 근데 만약에 요 콰이를 우리가 저 친구 정말 소같이 일하네 라는 표현을 하고 싶어서 콰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말을 한다. 그러면은 그때는 요 콰이는 욕이 된다라는 점을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사람한테 만약에 그렇게 긍정적으로 말을 하고 싶어서 너 물소처럼 일하네 라고 할 때 콰이를 말씀을 하신다면 그건 좀 굉장히 조금 느리고 조금 아둔하고 요런 멍청한 느낌의 단어가 되기 때문에 절대 사람한테는 사용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콰이를 그리는 방법을 보시면은 앞에서 우리 더덱을 배웠었어요. 더덱을 배웠었는데 요 글자는 더덱과는 동그라미 위치가 완전히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동그라미 위치를 꼭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자, 먼저 동그라미가 밖에 있는 더덱을 그려주시면 돼요. 동그라미가 밖에 있는 더덱을 그리면은 키읔 소리가 나는 쿼이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초자음 음가는 키읔이 되고요. 종자음 음가는 키읔이니까 기역 소리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네, 그 다음 글자는 또 키읔 소리가 나는 커라캉이고요. 커라캉 하면은 라캉이 뭐냐? 우리 태국의 불교 사원에서 치는 종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그리는 방법은 봐주시면 자, 먼저 동그라미를 그려주신 다음에 이렇게 위에다가 3을 그려주시고요. 밑으로 2처럼 내려와서 한번 꼬아주신 다음에 올려주시면 된다. 다시 한번 동그라미 그리고 3 그리고 밑으로 내려와서 꽂고 이렇게 위로 올려주시면 키읔 소리가 나는 커라캉이 돼요.
그래서 초자음가는 당연히 키역 소리가 되고요. 종자음가는 키역이니까 기역 소리가 된다. 그리고 두 가지 글자를 비교해 보시면 알겠지만 컥화이가 훨씬 쓰기가 편하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만나게 될 단어에는 컥화이가 좀 더 많아요. 그래서 물론 커락항도 꼭 외워주셔야 되지만 그래도 내가 지금 너무 외우기 힘들다 그러면 컥하이 위주로 좀 더 확실하게 기억을 힘을 줘서 컥하이한테 힘을 줘서 외워주시면 더 좋아요. 그 다음 글자는 자 응어 해서 둘 다 평성으로 발음을 해주시면 되고요. 응우 하면은 뱀이 돼요. 뱀. 그리고 이 글자는 너무 중요한데요. 먼저 그리는 것부터 한번 해보고 갈게요. 그리는 거는 굉장히 쉬워요. 자, 동그라미를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서 이렇게 한번 올려주시면 된다. 다시 한번. 동그라미 그리고 구 내렸다가 밑으로 슉 한번 올려주시면 글자가 완성이 돼요. 그래서 요 글자는 초자음 소리가 특이한데요. 원래 이제 영어에 NG 발음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요 코소리, 우리 태국어 하면 사실 요 콧소리, 비음이 또 굉장히 포인트인데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렇게 글자 내에서도 콧소리를 사용을 해줘야 되는 글자들이 있다. 그래서 요 소리를 꼭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한글로 표기를 할 때는 저는 사실 응을 먼저 쓰시고요. 그 다음 이응을 쓰신 다음에 그 이응에다가 모음을 붙여주시면은 좀 더 이 자음을 발음하기 편하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다시 한번. 자음을 쓸 때 응을 앞에다 한번 그려주시고요. 응을 써주시고 그 다음 이응에다가 모음을 와서 붙여주시면 요 글자가 발음이 나는데 좀 더 편안하게 발음이 난다. 그래서 종자음 글자는 NG니까 우리 영어의 NG가 한국어에선 이응으로 대체가 되죠. 그래서 이응 소리가 나고요. 한번 우리가 이 초자음이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기를 하고 넘어갈 건데요. 봐주시면은 자, 제가 장모음 아를 한번 갖다 놔 봤어요. 네, 요렇게 자음이 있고 오른쪽에다가 요렇게 동글동글 생긴 기역을 하나 그려주시면은 장모음 아가 되고요. 자, 그러면은 응엉을 그리고 아를 그리고 또 응엉을 그리면 어떻게 발음이 나냐. 자, 초자음일 때는 제가 응하고 이응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은 응하고 이응 쓰시고 그 다음에 장모음 아 그리신 다음에 마지막 그냥 이응 붙여주시면은 어떻게 소리가 날까요? 응앙 요렇게 소리가 나죠. 그래서 요 글자는 꼭 앞에다가 초자음일 때 소리를 내주셔야 되는 부분을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 종자음일 때는 앞서 어항에서 나지 않았던 이응 소리를 이 응어가 해준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네. 그 다음 글자는 제가 너무 좋아하는 글자인데요. 무슨 글자냐? 먼저 저창이라는 글자예요. 제가 왜 이 글자를 좋아하냐면 장 하면은 코끼리라는 의미가 되는데요. 사실 태국인들이 이 코끼리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아마 태국 여행 가보신 분들은 뭐 코끼리 바지, 코끼리 이런 모형 같은 거 굉장히 많이 보실 수 있으셨을 거예요. 그럴 정도로 굉장히 코끼리를 좋아하는 나라고 실제로 또 이 태국에 꺼창이라는 이 코끼리 섬이 있는데 그곳에 제가 정말 갔다가 너무 정말 제 행복을 거기다 두고 와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글자가 됐습니다. 근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찾으러 가지를 못하고 있어요. 꼭 여러분들도 코로나가 끝나면 한 번은 꼭 꺼창을 가보시길 추천을 드릴게요. 그래서 다시 한번 배워보면은 먼저 어떻게 그리냐. 앞에 컵카이와 그리는 법은 비슷해요. 첫 번째, 자, 동그라미를 그리고 이렇게 내려가셨다가 올라오신 다음에 여기서 코끼리 꼬리를 한번 슉 이렇게 그려주시면 돼요. 다시 한번 컵카이를 그리시다가 올라와서 코끼리 꼬리 슉 이렇게 그려주시면 치읓 소리가 나는 저창이 된다. 그래서 초자음 음가는 당연히 치읓 소리가 되고요. 종자음 음가 또한 치읓이니까 시옷 소리가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네, 그 다음 글자는 쌍시옷 소리가 나는 서소인데요. 소 하면은 사슬이라는 의미가 되고요. 이 글자는 이제 우리 앞서 배웠던 고자음 할 때 배웠던 고쌍삼 애들 기억나시죠?
고쌍삼과 다르게 유일하게 저자음에 있는 쌍시옷 소리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그리시는 방법은 자, 이렇게 동그라미를 그리고 3을 그렸다가 내려간 다음에 위로 올리신 다음에 쇽 한번 또 날려주시면 돼요. 다시 한번. 첫 창과 비슷한데 앞에가 한 번 더 이렇게 말려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다시 한번 동그라미를 그리고 3을 그리신 다음에 내려갔다가 올려서 쇽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고 초자음 음가는 쌍시옷이 되고 종자음 음가 또한 쌍시옷이니까 시옷이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네, 다음 글자는 라는 글자인데요. 하면 이제 나무, 수목이라는 의미가 되고요. 지금 모음 표기 보시면 한국어로 되게 이상하게 되어 있죠. 이거 깨진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 글자는 발음이 이제 우리나라에는 없는 글자예요. 그래서 의의 입모양에 어로 소리를 넣어서 의도 아니고 어도 아닌 라고 발음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초자음 음가는 치읓이 되고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종자음 음가로는 사용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네, 그 다음 글자는 이제 특이한 글자예요. 그래서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데 어떤 글자냐? 여잉이란 글자고요. 잉 하면은 우리 아마 들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포잉, 포차이 할 때 여자, 남자 할 때 그 여자, 잉, 여자, 여성을 의미하는 글자가 되고요. 대표 단어가 잉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먼저 그리는 거를 한번 볼게요. 그리는 게 또 중요한 글자라 자, 첫 번째는 동그라미가 밖에 있는 것가위를 그리시다가 밑에서 이렇게 한번 네모나게 올려주시고요. 네모나게 올려주신 다음 밑에다 콩나물 하나 또 그려주시면 된다. 정말 콩나물이 너무 많죠, 태국어가. 근데 이 글자들이 분명히 어느 순간 나한테 딱 이거 읽히네 하는 순간이 오실 거예요. 우리 그날까지 열심히 해볼게요. 다시 한번. 자, 동그라미가 안에 있는 것가위를 그리시다가 이렇게 쇽 올려주신 다음에 밑에다가 콩나물 하나 그려주시면 여잉이 완성이 된다. 그래서 요 글자 같은 경우는 또 특이한 소리가 나는데요. 초자음 음가는 Y 소리가 나요. 그래서 Y 소리가 무슨 말이지 하는 꼭 또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자, Y 소리를 우리 한글로 표기를 할 때 어떻게 표기를 하냐? 이거는 저의 플라이 팁. 그래서 플러이만의 팁인데요. 자, 만약에 Y 소리를 갖고 이 Y 소리가 있는 글자와 모음이 만난다. 그러면은 일단 모음이 짝대기가 하나일 때는 상관이 없어요. 하나일 때는 상관이 없는데 모음이 짝대기가 2개 이상이다. 즉 뭐 아라든지 오라든지 뭐 어라든지 또는 에라든지 이렇게 짝대기가 2개 이상이다. 그러면은 그 중간에 짝대기를 하나 더 추가해 주시면 돼요. 즉, 자, 이응을 그리시고 왜냐면 Y도 결국 이응 소리가 나니까 이응을 쓰신 다음에 Y에다가 아다 하면은 이응에다 아 플러스 짝대기 원 해서 야라고 소리가 나는 거고요. 만약에 오다 그러면은 이응 쓰고 오에다가 플러스 짝대기 원 요가 되고 뭐 우면은 유, 에면은 예 요런 식으로 소리가 나겠죠. 근데 이제 짝대기가 하나인 모음들은 그냥 이일 경우에는 이라는 소리 자체가 Y의 소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라고 그대로 발음해 주시면 되고요. 특히 유라는 발음이 있어요. 한국어로는 표기가 어려운데 만약에 이 Y 소리와 으라는 모음이 만난다. 그러면은 요렇게 조금 발음을 해주시면 돼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우리 한번 또 읽어보기 하기 전에 종자음의 소리는 또 이 글자는 니은이 돼요. 니은. 꼭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초자음일 때는 Y, 종자음일 때는 니은이 된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기를 해보면은 아까 배웠던 장모음 아를 가져와서 써볼게요. 자, 여행을 먼저 한번 쓰고 그 다음에 장모음 아를 써주신 다음에 또 종자음으로 이렇게 여행을 쓴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자, Y에 아에 니은이니까 얀이라는 소리가 되겠죠? 이해 가시죠? 그래서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네, 그 다음 글자는 또 티귿 소리가 나는
더몬토라는 글자고요. 몬토 하면 이제 여자 이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글자는 어떻게 쓰냐? 자, 먼저 동그라미가 밖에 이렇게 동그라미를 먼저 그려주시고 이렇게 한번 꼬아주신 다음에 내려갔다가 영어 N처럼 그리시면 된다. 다시 동그라미 그리고 3 그리고 내려갔다가 N 이렇게 그려주시면 돼요. 그래서 초자음은 이 글자는 어떨 때는 티귿, 어떨 때는 디귿에 가깝게 또 소리가 나요. 근데 주로 티귿에 가깝게 소리가 나기 때문에 티귿 또는 디귿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종자음으로는 사용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네. 그 다음 글자는 더푸타오라는 글자고요. 푸타오 하면은 노인 또는 어르신이라는 의미가 돼요. 그래서 그리는 거를 또 봐주시면은 자, 먼저 떡다우를 그리신 다음에 떡다우 그렸죠? 여기 지금 떡다우 그려져 있어요. 떡다우 그리고 밑에서 한번 꼬고 또 올리기. 다시 한번 떡다우를 그린 다음에 이렇게 밑에서 동그라미 꼬고 올려주시면 더푸타오가 완성이 돼요. 그래서 초자음일 때는 당연히 티귿 소리가 나는 친구고요. 종자음일 때는 티귿이니까 시옷 소리로 발음이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네, 그 다음 글자는 니은 소리가 나는 너넨 이라는 글자고요. 넨 하면은 동자승 뭐 이런 어린이 스님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그리는 방법은 자, 동그라미가 안에 있는 것까지 그리신 다음에 밑에서 니은이니까 니은을 한번 그리신 다음에 오른쪽에서 동그라미로 위로 꼬아서 올려주신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다시 한번 동그라미가 안에 있는 것까지 그리고 니은 그리고 꼬고 올리기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태국어에서 이제 비슷한 글자들이 많은데 이렇게 니은 소리가 나는 애들은 우리 니은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거를 또 포인트로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초자음 음가는 당연히 니은이 되고요. 종자음 음가 또한 니은이 된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 글자는 티귿 소리가 나는 더타한이라는 글자고요. 타한 하면은 군인이라는 의미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티귿 소리 중에 사실 굉장히 쓰기 쉬운 글자인데요. 먼저 동그라미가 하나 그리고 이렇게 영어 N처럼 그려주시면 돼요. 다시 한번 동그라미 그리고 영어 N처럼 그려주시면 된다. 그래서 초자음 음가로는 당연히 티귿이 되고요. 종자음 음가는 시옷이 된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 글자는 또 티귿이 있죠. 사실 태국어에서는 티귿 소리가 나는 글자가 총 6개나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 글자들을 잘 이렇게 구분해서 외워주실수록 더 태국어를 잘할 수 있겠죠. 그래서 먼저 첫 번째 뭐냐. 자, 이번에는 더통이라는 글자고요. 통 하면은 깃발이라는 의미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그리는 거는 자, 네모를 이렇게 그리신 다음에 위에다가 깃발을 쇽 올려주시면 돼요. 다시 한번 네모를 그리신 다음에 깃발을 쇽 이렇게 올려주시면 된다. 그래서 초자음 음가로는 당연히 티귿 소리가 되고요. 종자음으로는 시옷 소리가 나는 글자가 됩니다. 그러면 다음 글자로 넘어가 볼게요. 다음 글자는 니은 글자가 되는데요. 자, 어떤 글자냐? 너누 해서 누 하면은 찍찍찍 우리 쥐라는 의미가 되고요. 그래서 요 사실 누라는 단어가 쥐 외에도 이제 여성이나 남성 또는 어린 친구들이 어른들에게 스스로를 낮춰서 부를 때 누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래서 한국어에 저라는 의미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글자는 어떻게 쓰냐? 먼저 동그라미를 그리시고 내려가신 다음에 포인트, 동그라미를 내려가신 다음에 니은을 그리고 오른쪽에서 꼬아서 올라가기. 다시 한번 동그라미 그리고 내려와서 니은 그리고 올라가서 이렇게 꼬아서 올라가 주시면 되고 초자음 음가는 니은이니까 종자음도 당연히 니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 글자는 피읍 소리가 나는 버판이라는 글자인데요. 판 하면 이제 태국식 이렇게 밑에 다리가 조그만하게 있는 쟁반이 되고요. 보시면 알겠지만 고자음에 우리 버풍과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동그라미 위치가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이번에는 버풍이 동그라미가 안에 있는 W였다면
이번 법하는 동그라미가 밖에 있는 W를 이렇게 그려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초자음 음가로는 피읍이 되고요. 종자음 음가로는 피읍이니까 비읍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 글자는 똑같이 F 소리가 나는 for fun이고요. for fun. 우리 fun 하면은 이빨 또는 치아라는 의미가 되고요. 우리 예전에 고자음에서 배웠지만 버풍에서 for fa 할 때 짝대기만 조금 올라갔었죠. 얘도 이 친구도 똑같아요. 아까 버판이 동그라미가 밖에 있는 W였다면 이번에 for fun은 동그라미가 밖에 있는 W에서 오른쪽 쇽 올려주시기, 키를 올려주시는 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초자음 음가로는 당연히 F 소리가 되니까 요 그냥 프프프가 아닌 프 이렇게 조금 더 바람을 넣어서 발음을 해주셔야 되고요. 종자음 음가로는 비읍 소리가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네, 그 다음 글자는 또 비읍 소리가 나는 퍼쌈파오. 퍼쌈파오. 그래서 쌈파오라는 의미는 돛담배가 되고요. 그래서 퍼쌈파오는 어떻게 그리냐? 일단 동그라미가 밖에 있는 꺾가위를 그려주셔야 돼요. 다시 한번 동그라미가 이번에는 밖에 있는 꺾가위가 된다. 그래서 우리 앞에 고자음에서 배웠던 동그라미가 안에 있는 꺾가위 더 둥과 절대 헷갈리시면 안 돼요. 다시 한번 동그라미가 밖에 있는 꺾가위를 그리면은 피읍 소리가 나는 퍼쌈파오라는 글자가 되고요. 요 퍼쌈파오는 초자음은 당연히 피읍이 되고요. 종자음 또한 피읍이니까 비읍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네, 다음 글자는 태국어에서 유일한 미음 소리가 나는 뭐마라는 글자고요. 마 하면은 말, 우리 이렇게 따그닥 하는 말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자, 뭐마 어떻게 그리냐? 먼저 첫 번째 동그라미를 이렇게 그려주시고요. 말머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말머리를 그려주신 다음에 말 앞발 동그랗게 꽈주시고 마지막 말꼬리 슈슈슈슈 이렇게 올려주세요. 다시 한번 말머리, 말 앞발, 그리고 말꼬리 이렇게 올려주시면 된다. 제가 왜 이거를 이렇게 설명을 드리냐? 앞서 배웠던 너누와 뭐마를 헷갈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너누는 니은이었기 때문에 밑에 니은이 있었죠. 근데 요 뭐마는 미음이니까 이렇게 말처럼 말이니까 말처럼 말머리, 말 앞다리, 말꼬리라고 생각을 해서 두 가지 자음을 구분을 해서 암기를 해주세요. 초자음 음가는 미음 소리가 나고요. 종자음 음가 또한 미음 소리가 나는 글자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 글자는 사실 제가 태국어에서 제일 좋아하는 글자인데요. 제가 이렇게 사람마다 좋아하는 글자가 많겠지만 저는 이 글자를 제일 좋아해요. 왜냐면 왠지 좀 귀엽게 생겼거든요. 그런 것 같지 않으세요? 그래서 한번 봐주시면은 자, 여약이라는 글자고요. 그래서 약하면 도깨비가 되는데 어떤 도깨비냐? 그냥 우리 그 옛날에 망치, 도깨비 방망이 있는 도깨비라기보다는 태국에 이제 태국이 또 불교의 나라잖아요. 그래서 절에 가시면은 있는 절 그림에 나타나 있는 조금 험상궂게 생긴 도깨비들을 요 약이라고 부른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약은 어떻게 쓰냐? 먼저 자, 동그라미를 그리고 안쪽으로 이렇게 도깨비 방망이 이렇게 생겼죠? 도깨비 방망이처럼 이렇게 그려주신 다음에 위로 쇽 올려주시면 여약이 완성이 됩니다. 다시 한번. 자, 도깨비 방망이를 생각을 해주세요. 동그라미 안쪽으로 그리고 이렇게 꾸불꾸불하게 그려주신 다음에 위로 쇽 올려주시면은 도깨비라는 여약이라는 글자가 되고요. 요 글자도 사실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있는 글자예요. 그래서 초자음 음가는 일단 Y 소리가 나고요. Y 소리가 어떤 소리인지는 아까 우리 여행을 할 때 배웠었죠. 그래서 기억이 안 나신다면 거기 한번 다시 보시고 오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 글자는 종자음일 때는 이라는 글자가 된다. 이라는 소리가 된다는 게 무슨 의미이냐? 자, 읽어보기로 한번 우리가 같이 배워볼게요. 자, 또 장모음 아를 갖고 왔고요. 여약을 먼저 쓰고 초자음이겠죠? 아를 쓴 다음에 또 여약을 종자음으로 쓴다. 그럼 이때 어떻게 소리가 내냐? Y에다가 아니까 이응에 짝대기 플러스 원 야가 되겠죠? 그 다음에 종자음일 때는 이라는 소리가 되니까 얘는 어떻게 쓰냐? 야이.
요렇게 발음이 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이해 가시죠? 그러면 다음 글자로 넘어가 볼게요. 네, 그 다음 글자는 태국어의 리을 글자인 대표적인 글자죠. 러르아, 러르아가 되고요. 르아 하면은 우리가 타는 배가 되고요. 요 러르아는 사실 그냥 리을이 아니라 영어의 알 발음에 가깝게 소리가 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사실 요 이 러르아 할 때 조금 떨어주시는 게 조금 더 좋아요. 그리고 그려주시는 방법은 먼저 동그라미 밑에다 그려주고 이렇게 위에다가 올려주시면 된다. 다시 한번 동그라미 그리고 위에다가 이렇게 올려주시면 러르아가 되고요. 초자음일 때는 리을, 즉 알 소리에 가깝게 나고 종자음일 때가 중요해요. 바로 니은이 된다. 그래서 태국어에는 사실 이 리을 받침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태국인 친구들에게 너 물 발음해봐. 그러면 문, 물 이렇게 발음이 좀 안 되는 걸 보실 수 있으실 텐데요. 그게 왜냐? 바로 모든 리을 자음들은 종자음이 됐을 때 니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꼭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한번 읽어보기를 또 해볼게요. 자, 러르아 쓰고 장모음 아 쓰고 러르아를 또 쓴다. 그럼 어떻게 소리 나야 되냐? 란이 돼야지. 이거를 랄 이렇게 읽으시면 절대 안 돼요. 다시 한번. 리을은 종자음이 됐을 때 니은이 되니까 란 요렇게 발음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다음 글자로 넘어가 볼게요. 네, 다음 글자는 럴링이라는 글자인데요. 아까 우리 고자음 할 때 앞에서 잠깐 나왔었어요. 그래서 링 하면 뭐냐? 원숭이라는 의미고요. 그래서 원숭이가 이렇게 꼬부려져 앉아있는 모양이에요. 다시 한번 보시면 동그라미 그리고 원숭이 머리 이렇게 원숭이가 등을 말고 쪼그려 앉아있는 모양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초자음일 때는 이 글자는 앞에 러르와는 다르게 L 소리가 나는 리을이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표기로는 리을로 표기를 해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꼭 다른 글자와 다른 소리와 함께 쓰인다. 그럼 앞에 꼭 리을 받침을 살짝 넣으시고 다시 리을을 갖고 와서 모음과 소리를 내주시면 돼요. 그래서 초자음일 때는 리을 그리고 종자음일 때는 마찬가지로 니은 받침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한번 읽어보기를 또 해볼게요. 첫 번째, 자 만약에 럴링을 갖고 오고 장모음 아, 그 다음에 또 럴링을 갖고 온다. 그때는 발음이 그냥 란 요렇게 돼요. 근데 앞에와는 조금 다르죠. 앞에 러르하는 란이었으니까 얘는 란, 이 을 발음이 꼭 있어야 돼요. 그래서 란이 되고요. 만약에 이 럴링 글자를 다른 글자와 함께 쓴다. 그러면은 자 해볼게요. 더덱 기억나시죠? 더덱의 장모음 아, 그 다음에 럴링의 장모음 아를 갖고 왔어요. 그럼 어떻게 읽어야 되냐? 디귿의 아, 나가 되죠. 그 다음에 럴링이면은 리을이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달라가 돼야 되는 거예요. 달라. 아시겠죠? 근데 만약에 여기에 럴링이 아닌 러르아를 갖고 온다. 그러면은 나라 요렇게 발음이 나겠죠? 그래서 두 개 럴링과 러르아는 꼭 구분을 해서 암기를 해주세요. 그 다음 글자는 이번에는 W 소리가 나는 워웬이라는 글자고요. 웬 하면 반지가라는 의미가 되고요. 요 글자 그리는 건 너무 쉬워요. 동그라미 그리고 위에다 이렇게 반지꼬리처럼 쇽 올려주시면 되고요. 초자음 음가는 이 친구도 굉장히 특이한 소리가 나는 글자예요. W 소리가 되고요. W 소리라는 거는 무슨 의미냐? 자, 우리가 O를 붙인 다음 이응을 쓴 다음에 W 소리는 모음에다가 한글에 오나 우를 맞게끔 써주시면 돼요. 다시 한번 이응을 쓴 다음에 모음에다가 오나 우를 맞춰서 써주시면 된다. 자, 그러면 만약에 일단 종자음까지 보고 갈게요. 종자음은 우라는 소리가 돼요. 그래서 아까 여약은 이였다면 이 글자는 우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한번 읽어보기를 해볼게요. 만약에 워웬을 갖고 오고 장모음 아, 그 다음에 또 워웬을 갖고 온다. 그러면 어떻게 소리가 나냐? 이응에 아잖아요. 아에다 붙을 수 있는 소리는 오가 되거든요. 그러면 와라고 읽어주시고요. 그 다음은 당연히 그냥 우로 해서 와우 요렇게 소리를 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 글자는 또 한 가지 특징이 더 있는데요.
태국어에서 이제 영어의 V 발음을 태국어에서는 전부 다 요 워웬으로 치환을 해서 나타내줘요. 그래서 우리 요즘 뭐 이런 뭐 발렌타인 같은 경우도 태국어로는 왈렌타인이라고 하고요. 태국 가보시면 알겠지만 세븐일레븐이 굉장히 많죠. 요 세븐도 중간에 V를 워웬으로 해서 세븐 요런 식으로 발음을 한다. 또는 백신 같은 경우도 왁신 요렇게 발음을 한다. 그래서 요 글자도 그런 이 영어의 V 발음은 전부 다 워웨인이 치환을 한다라는 점을 기억을 해주시면 영어로 된 태국어를 보실 때 조금 더 편하시게 보실 수 있겠죠? 그러면 다음 글자 공부해 볼게요. 네, 다음 글자는 또 리을 소리가 나는 러쫄라가 되고요. 러쫄라 하면은 태국식 연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요 글자도 일단 그리는 방법은 동그라미가 밖에 있는 퍼판을 그리다가 이렇게 위에다 돼지꼬리 마냥 한번 연꼬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편하겠죠? 이렇게 연꼬리처럼 한번 그려주시면 되고요. 초자 문자는 리을, 즉 이 친구는 L 소리가 나는 글자가 되고요. 종자음 또한 앞에서 제가 뭐라 그랬죠? 모든 태국어의 리을 소리는 받침, 종자음이 됐을 때 니은이 된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니은 소리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네, 드디어 마지막 글자인데요. 마지막 글자는 허녹훅 녹훅 하면 부엉이라는 의미가 되고요. 그래서 일단 그리시는 방법은 자, 우리 히읗이랑 좀 비슷하게 생겼어요. 자, 동그라미가 안에 있는 어항을 그리다가 위에다가 이렇게 히읗처럼 이렇게 한번 꼬아주시면 된다. 다시 한번 어항을 그리다가 한번 이렇게 슉 꼬아주시면은 허녹후 히읗 소리가 나는 글자가 되고요. 초자음 음가는 당연히 히읗 소리고 종자음 음가로는 사용되지 않은 글자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저희가 드디어 요 저자음도 다 배워봤는데요. 저자음에서 한 가지 특징들이 있다고 앞에서 말씀을 드렸었죠. 먼저 뭐냐? 저자음의 작음 자음과 호름 자음이라는 개념인데요. 먼저 작음 자음이란 고자음에 같은 음가를 가지고 있어서 음가가 짝을 이루는 자음, 즉 뭐 키읔, 치읓, 티귿, 쌍시옷, 뭐 히읗 요런 F, 피읍 요런 글자들이 되고요. 호름 자음이란 유일하게 저자음에만 존재하는 고자음의 짝을 이루는 음가가 없는 자음으로 노란 양말 10글자가 있어요. 그래서 니은, 리을, 이응, 미음이 되고요. 요 글자들은 나중에 저희가 이제 성조를 배울 때도 굉장히 중요해지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너무 기억이 안 나는데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그냥 노란 양말만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보고 가시면 니은 소리가 나는 너노, 그리고 너넨이고요. 리을 소리가 나는 러르아, 럴링, 러쫄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응 소리에 가깝게 소리가 나는 ngọngu, 여잉, 여약, 워웬이 있고요. 마지막 미음 소리로는 머마 요거 하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네, 그러면은 끝내기 전에 태국어의 종자음에 대해서 한 번만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갈 건데요. 태국어의 종자음이란 한국어의 받침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다만 마지막 자음이 맨 오른쪽 끝에 위치하기 때문에 우리가 종자음이라고 부른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요 종자음에는 생음과 사음이 있어요. 그래서 생음은 어떤 소리냐? 말 그대로 생생 열려있는 소리, 즉 닫히지 않는 소리가 살아있는 소리라 해서 요 생음이 노란 양말이 되고요. 사음이란 뭐냐? 소리가 죽은 소리, 닫힌 소리다 해서 뭐 크, 트, 트 요런 딱딱한 소리들이 사음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생음이면 노란 양말, 그리고 사음이면 노란 양말 제외가 사음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 세 번째 너무 중요한 특성이죠. 태국어에는 리을 받침이 없다. 즉 모든 리을 받침은 종자음으로 쓸 때 니은이 된다는 점을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 마지막 반자음 또는 반모음이라고 부르는 이 여약의 종자음이었던 이와 워웬의 종자음이었던 우 또한 종자음으로 쓰인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네, 그래서 종자음 표를 한번 봐주시면은 사음에는 이렇게 기역 소리, 시읒 소리, 비읍 소리가 나는 글자들이 있고요. 생음에는 자 NG 소리가 나는 응어, 그리고 미음 소리가 나는 머마, 그리고 니은 소리가 나는 글자들. 종자음으로 봤을 때 요 러르아, 럴링, 러줄라 또한 니은으로 봐줘야겠죠. 그 다음에 이 소리가 나는 여약, 우 소리가 나는 워웬이 있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저희가 태국어의 자음을 한번 총 정리를 해보자면, 자, 먼저 태국어의 자음은 총 몇 자였다? 42자였죠. 그래서 먼저 중자음 9자가 있었고요. 중자음 9자는 꺼쩌, 덧떠, 법뻐, 해서 요런 끄쯔뜨 요런 소리가 나는 글자들이었고, 고자음 10자는 커처, 터터, 퍼퍼, 써서써, 허 해서 크츠트 요런 소리가 나는 글자들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배웠던 저자음 23자는 두 가지의 카테고리로 나눠진다고 말씀드렸죠. 작음 자음, 즉 고자음에 동일한 소리가 있는 자음들, 크츠트 요런 소리가 나는 글자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호름 자음, 저자음에만 존재하는 노란 양말 10글자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자음을, 이 자음군을 분류를 해서 암기를 하실 때 조금 더 제가 편하게 하실 수 있게 팁을 드리자면, 먼저 중자음 소리는 중자음에만 존재하기 때문에 끄쯔뜨 요런 소리가 난다. 그럼 중자음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노란 양말, 어항 제외하고요. 노란 양말 또한 니은, 리을, 이응, 미음은 오로지 저자음에만 존재하기 때문에 요 10글자 또한 이 글자가 나오면 니은 소리 저자음이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 마지막 고자음 10글자와 작은 자음 13글자를 구분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거는 사실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고자음 10자를 달달달달 외워주세요.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얘는 고자음이 아니네 하고 저자음이네 라고 구분을 해주실 수가 있으시니까 고자음 10글자만 꼭 자세히 암기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하나 더 팁은, 자, 우리 곧상삼 친구들이 있었죠. 곧상삼 친구들은 제가 태국어에는 쌍시옷 소리가 4개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곧상삼을 묶은 이유가 있어요. 곧상삼은 다 특징이 있다. 뭐냐면은 원래 있는 글자에다가 뭐 하나씩 추가한 애들이 곧상삼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요렇게 보면은 또 조금 나눔이 쉬워지겠죠? 그리고 만약에 똑같이 생겼어요. 비슷하게 생겼는데 동그라미 위치가 안과 밖으로 나누어져 있다. 근데 동그라미 위치가 바뀌다. 그러면 전부 다 저자음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더댁은 안에 있었죠. 커카이 밖에 있어요. 그리고 퍼풍 안에 있죠. 퍼판 밖에 있어요. 그리고 더퉁 안에 있고요. 퍼쌈파오 밖에 있어요. 이런 식으로 동그라미 위치가 밖에 있다 라면은 이거 저자음이네 라고 구분을 해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 드디어 저희가 태국어의 처음,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처음이죠. 요 자음들을 다 공부를 해봤는데요. 어떻게 제가 최대한 쉽게 전달을 해드리려고 노력을 했는데 전달이 잘 되셨을지는 모르겠지만 꼭 전달이 잘 되었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이 처음 저자음, 중자음, 고자음, 저자음을 암기를 하는 게 많이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여기를 단단히 확실하게 해놓으셔야지 우리가 앞으로 갈 길에 좀 더 많이 편안하게 공부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꼭 많이 꼭 제대로 암기를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는 아무래도 많이 쓰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많이 써서 최대한 이 글자들과 친해지고 나서 우리 모음 수업으로 오실 수 있도록 공부 많이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힘드셔도 절대 포기하시지 마시고 꼭 저 잘 따라와 주세요. 아시겠죠? 그러면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히 계세요.